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가 올 시즌을 한국 시리즈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즌 초 하위권 예상을 뒤엎고 9년 만에 오른 한국 시리즈는 여러 악재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크오는 올 시즌 삼성 라이온스 결산 특집으로 프로야구 현장을 누비는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윤승재 일간스포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대구 MBC 서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포스트 시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삼성 라이온즈는 한국 시리즈 티켓을 두고 지난 시즌 우승팀 LG 트윈스와 격돌했습니다. 1, 2차전에서 홈 2연승을 거둔 삼성은 잠실에서 열린 3차전에서 패배하며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투수전으로 이어진 맞대결 16이닝 연속 무득점이던 삼성을 구하고 0대0 균형을 깬 건 강민호의 한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성 라이온즈는 해마다 목표로 밝혔던 가을 야구를 해낸 데 이어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80년과 90년대 세 차례 맞붙었던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정규 시즌 4승 12패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플레이오프의 상승세, 레이스와 원태인, 시즌보다 안정감을 더한 불펜을 바탕으로 반전 기대를 더했습니다. 김원곤의 홈런으로 앞서던 1차전이 사상 초유의 서스펜디드 게임이 되고 2차전은 우천 수년되는 등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치른 1, 2차전은 기아에 내줬습니다. 앞서가던 흐름이 있었던 만큼 팬들은 아쉬움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이온즈 파크 개장 이후 처음 열린 한국 시리즈 3차전은 선발 레이스의 호투에 이성규와 김영웅, 김헌곤과 박병호가 잇따라 홈런을 쏘아올리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4차전을 다시 기아에 내준 삼성, 간절하게 시작한 5차전은 김영웅과 디아즈의 홈런으로 반전의 희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아 선발 양현종을 강판시켰지만 삼성 선발 이승현이 내려간 뒤 삼성은 5회 말에 기아의 동점 허용을 6회 말에는 역전을 허용했고 이후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초반 리드가 있었기에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하여튼 우리 선수들이 올 시즌 캠프 때부터 정말 준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시작 때부터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하위권으로 이제 분류돼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1년 동안 정말 이제 악착같이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하지만 1선발 코너와 내내 활약을 펼친 구자욱이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초반부터 전력에서 이탈했고 원태인과 강민호까지 부상으로 빠지는 등 정상 전력이 아닌 상황에서도 삼성은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어린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라는 경험을 더한 만큼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유난히 치열했던 올 시즌이었습니다. 오늘 토크오는 이 치열했던 올 시즌 야구 샅샅이 파헤쳐주고 정리해 주실 두 분 모시고 특별한 코너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진행 앞서서 포스트 시즌 취재 소감 먼저 두 분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윤 기자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이 정도로 뜨거운 가을 야구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열화와 같은 성원과 선수들의 열정이 돋보였던 포스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팀들마다 각자만의 스토리를 좀 잘 이끌어낸 이번엔 포스트 시즌 같습니다. 뭐 KT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와일드카드 업셋도 이뤄냈고요. KT와 LG는 또 지략 대결을 통해서 5차전까지 가는 준플레이오프 명승부를 펼치기도 했고 삼성은 또 홈런의 팀답게 화끈한 홈런포도 보여주고 기아도 이제 확실하게 37년 만에 홈에서 우승을 하는 결자해지까지 이게 다양한 스토리까지 만들어낸 포스트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각 팀별로 스토리도 풍부하게 만들어낸 시즌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석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삼성이 2015년 10월에 한국 시리즈 이제 1차전 이기고 포스트 시즌 승리가 없었죠. 일단
포스트 시즌 진출 자체가 거의 없었고 21년 같은 경우는 2경기 다 졌고요. 거의 뭐 진짜 9년 만에 이제 가을 야구에서 승리를 했다는 그 순간이,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1차전이 가장 좀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았습니다. 특히 그 1차전 승리 자체가 올 시즌 삼성이 보여왔던 야구, 홈런의 팀, 또 좋은 선발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녹여내면서 거둔 가을 야구의 승리란 점이 굉장히 삼성 팬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좀 그런 가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유난히 또 순위 싸움이 촘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렇게 뭐 요즘 유행하는 흑백요리사라고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 프로야구도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석 기자 보시기에, 석 기자 보기에 구단들을 흑수저, 백수저, 흑구단, 백구단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어쨌든 이제 그 취지에 맞춰서 봤을 때는 좀 과거의 명성이 있는 익숙한 집들, 뭐 명가들 이런 데가 이제 백수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그 프로그램에 약간의 스포가 될 수 있지만 꼭 백이 이기는,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 구도는 또 아닌 결말을 많이 보여주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 몰락한 백수저의 느낌도 있고요. 저는 또 올 시즌 가을 야구에서 그런 어떤 순위 아니면은 과거와 현재의 지점만큼이나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게, 최근 수년간 프로야구를 보면은 가을 야구에 포스트 시즌에 특히 한국 시리즈는 서울팀이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NC가 우승했던 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여파도 있고 해가지고 고척에서 또 한국 시리즈를 했죠. 그러니까 대구와 광주 수도권이 빠진 이 한국 시리즈 자체가 또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좀 뭔가 창조물을 만들어낸 그런 야구가 아니었나 올 시즌은.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 시즌, 다음 시즌도 그런 지점들도 이렇게 눈여겨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요. 저는 삼성은 오히려 좀 흑수저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전에는 부자였으나 많이 힘들어진. 많이 힘들어졌죠. 사실은 좀 많이 힘들어진 팀이긴 한데, 저는 사실 뭐 백수저, 흑수저 이렇게 나눈 배경은 시즌 전에 우승 전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수저, 흑수저로 나눠봤어요. 근데 보니까 기아, LG, KT 같은 경우는 우승 전력이 좀 확실하게 탄탄히 갖춰져 있는 팀이고, 그래서 그 세 팀은 좀 백수저, 나머지 7팀은 좀 이렇게 흑수저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방식으로 이제 그 분류를 해봤는데, 아마 삼성 같은 경우는 좀 하위권 예상이 되게 짙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상을 뒤엎고 또 결승까지 올라간 삼성이 좀 진정한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흑수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가의 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제가 질문 드리면 동의하시면 파란색, 나는 동의 못하겠다 하면 흰색 드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한국 시리즈 아쉽다, 파란색. 그럼 잘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얀색 하겠습니다. 두 분 들어주세요. 아쉽다. 역시 이거는 자기 이 연고지에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뭐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윤 기자 먼저 말씀 주시죠. 일단 한국 시리즈 시작하기 전부터 부상자가 너무 많기도 했고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기아한테 좀 밀리는 것도 되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의의에 그 결과 의의에 좀 중점을 두고, 젊은 선수들이 좀 좋은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경험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 뭐 준우승했지만 아쉽진 않고 이거를 좀 발판으로 해서 다음 시즌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석 기자는 왜 아쉽습니까? 뭐 기본적인 토대는 윤 기자랑 크게 다르지 않은 출발점인 것 같긴 해요. 뭐 완벽하지 않은 전력, 부상자도 있었고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만 더 이런 점들이 많은데, 저는 아쉬운 가장 큰 이유가 좀 제대로 붙지 못한 그 지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는 1, 2선발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코너 선수가 있었고, 또 플레이오프에서 구자욱 선수의 부상이 없었고, 뭐 그런 지점, 또 뭐 준우승 예상했죠. 왜냐하면 시즌 전적 자체가 삼성이 기아한테 이기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소한 뭐 홈에서는 2경기를 좀 다 가져왔다면, 그리고 뭐 전력 제대로 붙어서 한 6, 7잔전까지 승부를 이어갔다면 뭐 많은 if들이 붙는 건데, 야구에서 이런 if는 의미가 없고요. 가장 아쉬운 거는, 이건 좀 잔인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기회가 매년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에 조금 더 가을의 승수를 가져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상 선수, 구자욱이라든지 이런 부상 선수 없었으면 우리 이겼다, 우승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객관적인 전력이란 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백색을 들어주십시오. 자, 두 분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아까 앞에 말씀하고 좀 많이 다른데, 자 갑자기 부상 선수 없었으면 우승할 수도 있었다. 저는 좀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타 에이스 진짜 정말 핵심 전력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들만 좀 있었다면 코너 선수가 있었으면 선발을 한 명을 더 쓸 수도 있었고 구자욱 선수가 있었다면 홈런을 하나 더 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또 최지강 선수가 있었으면 1이닝을 더 잘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 뭐 석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프가 계속 붙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정상 전력으로 싸웠다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이 아무 부상이 없을 때 총 전력이 100이라면 몇 정도로 게임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원태인 강민호 선수 빠진 날 정도는 진짜 절반 가까이 사라졌죠. 한 55 정도 가지고 한 건데요. 제가 반면 기아는요? 기아는 120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석 기자가 이게 색깔을 바꾸신 겁니까? 그 앞서 이제 시즌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요. 시즌에 풀 전력으로 만났을 때 저희가 4승 12패 했거든요. 그 비율로 가면은 2승 4패가 적정한 시리즈 결과라고 봐요. 근데 풀 전력이 있었고 플레이오프에 상승세가 있었으니 진짜 부상 선수 하나 없이 100대 100으로 붙었다 하면은 한 7차전까지 승부는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7차전까지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쉽지 않은 게 저희는 플레이오프부터 치르고 왔거든요. 그쯤 되면 피로도란 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뭐 어떻게 해도 우승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는 앞과 뒤의 이야기의 하나의 공통점은 아쉬운 한국 시리즈는 맞지만 우승을 못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한국 시리즈였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상만 없었으면 정말 역대 기록에 남을 만큼 훌륭한 매칭이 됐을 뻔했는데 부상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간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네. 자, 그러면 포스트 시즌에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잘한 플레이어 또는 가장 이 사람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망했다, 가장 못한 플레이어 한 명씩 뽑아주신다면 누굴까요? 우리 석 기자 먼저 할까요? 저는 베스트는 김원곤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원곤 선수가 뭐 이번에 백투백 홈런도 치고 연타석 홈런도 치고 진짜 홈런 타자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힘이 있는 선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홈런들을 많이 쳐줬고요. 시즌 홈런 9개 친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홈런을 4개를 쳤습니다. 이거는 진짜 팀에서 김원곤 선수가 홈런으로서 보여준 역할 그리고 거의 최고참급이거든요. 근데 헌신하는 모습, 팀을 리딩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김원곤 선수를 가장 높게 꼽고 싶고요. 이 워스트는 이 한 2명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 두 선수가 플레이오프 땐 굉장히 잘해줬어요. 황동재 선수랑 김현수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는 이 선수들의 성장이 그리고 이들이 한국 시리즈에서 얼마나 더 디벨롭이 될 것인가를 기대를 했는데 한국 시리즈에서는 뭐 아주 결정적인 좀 패배의 장면들의 주역이 돼버려서 요 둘은 고개 두 개 혼재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베스트는 2명을 좀 꼽고 싶어요. 타자 1명, 투수 1명 이렇게 꼽고 싶은데 타자에서는 저는 류지혁 선수의 활약이 좀 빛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한국 시리즈에서 잘 친 것도 잘 친 거지만 이제 구자욱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제 팀의 구심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류지혁 선수가 이제 그 젊은 선수를 잘 이끌면서 이제까지 그 한국 시리즈 5차전까지 잘 이끌고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수 중에서는 류지혁 선수 또 몇 차례 또 호수비도 보여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수 중에서는 당연히 뭐 선발 데니 레이스 선수. 레이스 선수가 이제 코너가 빠진 상황에서 1선발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고 플레이오프부터 이제 6이닝, 7이닝 혼자서 이렇게 무실점, 1실점 하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진 한 축을 잘 담당해줬기 때문에 레이스 선수를 좀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워스트 하면 이게 참 잔인한 말이긴 한데 저는 워스트 선수로는 좀 박병호 선수가 좀 아쉽지 않았나. 결정적인 순간에 좀 홈런이 필요하거나 장타가 필요하거나 결정타가 필요한 순간 많이 좀 침묵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중심 타선에 배치돼 있으면서도 좀 제 역할을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그래서 박병호 선수를 좀 아쉬운 선수로 꼽아봤습니다.